안녕하세요. 바다낚시의 민병진입니다. 어제는 팀들이 다 나갔는데 뭔가 그 바다의 전반적인 조건이 좀 안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 많이 쓰거든요, 올꽝이라고. 그래서 저도 올꽝이 한 멤버가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자리를 바꿔서 양식장 근처에 이렇게 등대 앞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오늘은 물이 수위가 제일 높대요. 끝까지는 다 못하고 올라올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리 물개 치고는 현재 조류가 양순한 편이네요. 저는 좀 활짝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일단은 그 G2에다가 전유동을 일단 했어요. 그런데 그 여수권은 물어보니까 거의가 반유동이래요. 수심을 한 7m, 8m 맞춰 놓고 거기서 그냥 반유동으로 계속 하는 것이 낫다 그러더라고요. 지도 뭐 1호 정도를 써가지고 0.85 그 정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저부력 매니어가 되다 보니까 계속 저부력으로 그냥 한번 밀어붙이는데, 살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린아이들 무릎 걸음보다 더 늦은 속도로 흘러가네요. 근데 조류는 변하니까 뭐가 꽝 하고 한번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요새 감성돔을 잡아본 지 오래됐다 보니까 꽤 요동을 치는데, 이게 1.25 목줄로 하는데 이거 뭐지? 중량감 나가는데요. 어라? 아니 설마 첫 수부터 무겁다 이거. 바닥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얼굴을 보고 싶네요. 약간 감성돔 비슷한데 색깔이 좀 누릿누릿하고요. 약간 보이는 게, 어휴, 야, 이게 한 방에 감성돔이 나왔네요. 이제 한 40cm급 안 되나 되나 그 사이즈인데요. 네, 여기서 지금 이거 딱 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현 감독이 저보고 고기 못 낚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주던지 밥이 제대로 제 목에 안 넘어가더라니까요. 참. 목줄이 이제 1.25인데 살살 이제 끌고 오면서 해야겠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세네요. 현 감독이 한 소리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고기를 못 낚는다고요? 처음 봤대요, 처음. 살다 보니까 이런 서름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한 40분 넣기는 넘겠습니다. 너무 까불다가 빨랐어 됐어. 이쁘네요. 40 안 될 것 같은데 38. 어쨌든 간에 감성돔을 첫 타에 낚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박수 치는 거 봐, 형감도. 진짜 내가 정말, 내 말은 안 했지만 이 서름을 내가 그래도 명색에 낚시 꽤 조금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낚여가지고
아, 기뻐요, 기뻐. 어휴, 방생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기린을 한번 재봐야겠어요. 짜게 되겠습니다. 아주 30 40이 되네요. 40.1. 아, 요게 40.1이 안 왔어. 40.1 나왔습니다. 지금 또 산란기 초입이니까 그냥 방생을 하겠습니다. 자, 부드럽게. 으쌰. 낙은 감성돔은 제가 채비 설명을 안 했는데 목줄이 1.25에 1호 감성돔 바늘이에요. G2를 해가지고 도래를 갖다가 여기 한 18호 도래가 될 거예요. 그 18호 도래 무게 하나만 가지고 그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유동으로요. 그 선장님께서 수심이 5m에서 한 7m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가 주요했냐면은 여기 도착하자마자 채비를 만들기 전에 한 20주걱 10주걱 이런 식으로 해서 짬짬이 계속 제가 밑밥을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성돔 그 뭐라 그럴까 이미 그 밑밥에 현혹이 돼 가지고 와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먹었는데 하도 고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툭툭 거리는데 무게 중량감은 있는데 이게 감성돔일까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 정도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현주 여수의 이쪽에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하나는 그 운이고 두 마리서부터는 기술이라 그러는데 요 근래 하도 이게 안 낚이다 보니까 하나는 운이고 두 마리는 뭐 기술보다도 낚인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조류가 아까 던졌을 때보다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막다그래서 좀 앞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패턴으로 좀 다시 고쳐야겠어요. 이렇게 쭉 좀 당겼어요. 멀리 보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오듯이 뿌려서 좀 끌어 모아야겠어요. 아, 40.1.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잴 때 토너먼트를 하다 보니까 좀 짜게 재는 그게 있어요. 여유를 줬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재보면은 사이즈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자가 있으면 앞에다 딱 갖다 붙여버리고 그냥 꼬랑지만 딱 길게 뽑아서 가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탕 때리고 나서 그리고 도망을 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섰어요. 채비가 어라 저렇게 크게 충격이 오면은 미끼만 따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챔질을 했더니 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상태는 아직 산란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물고기 보면은 항문이 이렇게 좀 벌어지거나 이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산란하는 그 수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왕만은 이게 그 산란을 위주로 하는데 저게 보면은 저게 구울 양식장이랍니다. 저렇게 구울 양식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나 미역 뭐 이런 거나 그러면은 그 로프나 껍질에 감성돔들의 그 먹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제 한 마리 낚았으니까 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성돔하고 뱅에돔의 밑밥 배율이 조금 틀려요. 감성돔은 우리 민물 낚시로 치면은 잉어나 붕어 쪽 비슷하게 크릴보다도
집어자 랑을 더 많이 집어넣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게 이렇게 연막 같이 생기잖아요. 잉어 낚시하는 분들 보면은 황토를 집어넣거나 해서 물속에서 그렇게 그 다른 그 색깔이 나오게끔 분위기를 만드는데 감성돔도 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감성돔이 호기심이 많은, 경계심도 있지만은 호기심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기심이 좀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일으키는 견제법을 좀 써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당겨 가지고 미끼를 한번 슬쩍 움직여 본다든지, 예, 그러한 견제법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뱅에돔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 감성돔 낚시가 약간의 부업성, 뱅에돔 시즌이 아니고 이랬을 때 감성돔 손맛이라도 봐야겠다 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만 바꿔가지고 감성돔 채비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감성돔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감성돔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본도 예전에는 감성돔 낚시할 때 막대찌를 많이 썼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바다 낚시 입문했을 때 막대찌를 썼었거든요. 이렇게 긴 걸로 해서 한 3호대로. 근데 이제 이 구멍찌 스타일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 구멍찌로 감성돔을 낚는 걸 터득하다 보니까 막대찌보다는 이게 감도가 얘가 좋다 보니까 이 구멍찌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 막대찌가 감도가 좋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가지고. 근데 막대찌의 전체 그 표면적을 계산하면은 구멍찌 몇 배가 돼요. 막대찌 하나의 장점은 수면에 이게 찌톱이 나와 가지고 가시성이 좋고 당겼을 때 들어가는 그 입질 파기 쉬운 거가 장점인데, 그 외에는 조금 구멍찌보다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요번에 와가지고 여수를 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거의 막대찌를 쓰시더라고요. 더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걸로.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 30년 전 동해안 막대찌 쓰는 그 시절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혐오, 저기가 저기까지 흘려보고 없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물이 이제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투입을 시켜가지고 절이 이렇게 쭉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다음 캐스팅을 위해서 밑밥을 미리 왼쪽에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가라앉으면 좋게끔 약간 그 원줄을 견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이 마음껏 한번 내려가 보라고. 아까 전에 잡았던 감성돔 보니까 최고가 좋네요. 최고가 이게 길쭉한 감성돔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속도는 있는데 입질 같은데 근데요, 안에 이렇게 몰들이 또 있으니까 미끼가 이렇게 그 몰에 가서 걸리면은 조류는 이렇게 가고 몰은 걸릴 거 하면 저렇게 살짝 잠기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당겨가지고. 그리고 감성돔이 좀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 뽀고 쫄복이 이제 그 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근데 지금 제가 쓰는 G2는 잔존부력이 거의 없는 G2찌 같아요. 뭐 거의 뭐 채비가 안정이 되면은 G2 뽕돌 정도의 그 채비 무게가 나오니까 그냥 뭐 잘박잘박 해가지고 뜨는.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서 이렇게 그 낚시를 할 때는 외래 배가 지나가고 나오는 배에서 일으키는 파도의 너울,
그러면 이게 찌가 거기서 너울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 묘하게 미끼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입질이 들어오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아까 요만큼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그때 미끼를 따인 건지 아니면 건드렸다가 뱉었는 건지, 그리고 다시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참을성 없게 채비를 빼버렸을 때, 그러니까 단 10초만 더 기다렸으면 먹었을 텐데, 욕심이 나잖아요. 한 마리가 낚이니까 두 마리까지 낳고 싶다는. 한번 걸어 볼게요. 그래서 그때 미끼를 뺏겼네요. 그냥 미끼만 딱 빠져버렸으면 그때 이 미끼를 등깨기를 해버리면 좋아요. 빼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몇 가지 많이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등깨기 정도? 요 정도 외우면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이게 뭐가 빨려 내려가는데, 급했어. 이게 촉이 가면은 빨린다. 뭔진 모르지만은 어쩌면 잘하면은 한 수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1호 바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1호 바늘이 왜 크냐면은 작은 바늘을 쓰다 보니까 이게 굵은 거 같은 거 있죠. 밥을 먹는데 숟가락 속에 조금만 못하고 대못이 들어가 있는 기분. 그래서 금방 눈치를 채고 뱉는 기분,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는 것 같아서. 점점 그 방향을 지금 입질 받았어요. 챔질을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면. 챔질을 갖다가 빨리 했어요. 조금 기다릴걸. 이 녀석이 순간적으로 뱉어버렸어요. 툭툭툭툭 하는 그것도 왔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요즘 제가 참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아니면 살짝 견제를 해볼 것.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막 도네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두 마리를 입질을 바꾸서 이쪽 그 챔질 패턴, 첫 번째로 쿵 하고 와가지고 그런 펜트리였기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한 마리를 뭐 낚아내서 그런지 야들이 그냥 경계심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나. 채비를 바꿨어요. G2로 했는데 G2의 잔존무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뽕돌이를 안 달고 계속 제로 G 비슷하게 내렸더니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B로 바꿨습니다. B 브렉에 의한 이제 전유동인데, 물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는데 지금 완전히 또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고, 이 물 들어오는 양으로 봐가지고 한 10분 정도 하다가 장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를 불러야겠어요. 좀 더 하다가는 철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물이 만조가 될 때 위험해 가지고 일단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물이 빠져 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조류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이 전반부에 돌려 가지고 뒷부근으로 흘러가는데 뒷부분은 갈 수가 없어요. 맞바람이. 그래서 등으로 바람을 받으면서 앞에서 뒤로 보내는 그런 흘림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선장님하고 이제 오다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는데 여기가 밤에 소리를 내 가지고 그냥 감성돔을 그물 쳐 가지고 낚는 뻥치기의 그 명소랍니다. 그래서 잘 그저 올리지 않는 그런 포인트 중에 또 하나래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바람에 뭐에 뭐 이것저것 따지고 봤을 때 여기 분이 올 데가 없어서 일단은 왔습니다. 또 아는 자리니까 한번 와가지고 지형이니 이런 걸 아는 상태니까 카메라 세팅하는 동안에 어느 방향으로 던지나 정도 하는가를 테스트 해본 결과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역으로요. 놓고 남들이 보면 의아할지 몰라도 저 뒤로 길을 던지면은 반유동을 했습니다. 수심은 대략 한 8, 9m로 해서 B로 해가지고 내리는데 완전히 찜에도 뭘 나루호도로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까지는 아마 수십 초 걸릴 겁니다. 요는 쫄복이에요. 선장님한테 쫄복에 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단무지도 먹고 올라오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는데 이거 아무래도 쫄복 같은 예감이 자꾸 드네요. 쟤는 들어가는 모션을 취하거든요. 들어갑니다. 조금 참겠습니다. 입질은 떴어요. 늦은 챔질을 할 거예요. 오전에 빠른 챔질을 했더니 해볼까요? 몇 번 들락날락 했으니까 치가 잠겼다 떴다 했으니까 미끼가 살아오네요. 근데 아까 입질이 있었다. 근데 놨다. 그럼 아까 이 입질은 감성돔일 수도 있다는 그런 너무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 말고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조리 방향은 지금 오전에 했을 때하고 완전히 그 반대예요. 오전에는 한 8시 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2시 방향에서 8시 방향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은 9시에서 3시 방향 비슷하게 가는데 찌가 표면에 나와 있으니까 맨 윗조류에 의해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무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채비가 원줄이든 뭐든 이런 것이 밀렸기 때문에 한번 흘려보고 지금 이 바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위가 맨 끝에서부터는 분명히 이제 뻘밭으로 변할 것 같은데 이게 저기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근다고 쫄복 무서워서 만약에 낚시 못한다면 안 되겠어요. 쫄복이 가서 물든 말든 미끼를 뺐든 일단은 대략 요 포인트를 해가지고 계속 여기를 갖다가 노려야겠어요. 지금은 한 지점으로 쫄복도 오고
내가 노린 감성도 오고 저렇게 돌아가니까 완전히 그 포인트를 벗어나가는 듯한 그거가 돼서 재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낚시가 엄청나게 그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낚시 한번 빠지면은 못 빠져나오는 건가? 확률이 낮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별 행동을 지금 다 하거든요. 또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또 꺾이기 시작했어요, 조류가. 근데 조류가 조금 늦어졌다 빨랐다 해가지고 그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가는데 조금씩 그 저기 반대로 갔다가 쭉 갔다가 살짝 스톱했다가 또 쭉 갔다가 살짝 스톱했다가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먼 데서 승부를 안 내고 이 등대고 갯바위 요 끝나는 지점에서 요 가까운 데서 지금 제가 서 있는 데서 10m에서 15m권에서 이제 그 승부내는 위치를 그렇게 선점을 했습니다. 밑밥도 거기에 맞춰서 뿌리고 일단은 요 발밑에다 뿌려서 이 파도가 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밑밥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은 밑밥이 뭐 저기까지 나가겠냐 그러는데 10m는 그 가볍게 나가요, 가볍게. 여기서부터 전체 수심은 10m를 봤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약간 좀 전유동 스타일로 지금 내려가게 만들면서 조금씩 그 가라앉는 걸로 해서 단 하나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 지점으로 계속 요 1지점 여기다가 조금씩이라도 밑밥을 갖다가 뿌려서 그 먹이의 그 발원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고전 감성돔 낚시 기법입니다. 바늘 위에다가 약 한 1m 아니면 8cm에 G5 뽕돌 하나 달고 빗뽕돌에다가 바로 그 돌에다가 G5 달고 그리고 전체 수심을 지금 4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감성돔 낚시 패턴에 아주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를 1호치를 쓰니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 다음에 물도 지금 바람을 불지만 저희가 뒷바람을 썼기 때문에 별로 안 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호조건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흠이라면 뭐라면은 끄집어낼 때마다 이게 크릴을 만져보면 얼음장까지 지금 차요. 아주 가망만에 찬물이 그냥 확 유입이 됐나. 온도계가 있으면 한번 재볼까. 근데 맥 풀리잖아요, 온도를 알면은. 찬 걸 알게 되면 그다음 아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낚시할 맛이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차도 어제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찼다 그러면은 며칠 그 찬물에서 굶으면은 나오거든요, 이거. 근데 문제는 뭐 멸치라든지 쫄복이라든지 그 생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생물이 저렇게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지금 누워가지고 찌가 잠기는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가 얕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걸려가지고 조류는 이리 가니까 바닥 걸림이 돼가지고 채비가 눕는 거지 입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벌써 입질은 쭉 해서 쭉 갔을 텐데 감성돔이 와가지고 이렇게 탁 물고 그냥 가만히 야 그 정도로 영리한 감성돔이 있다 하면은 이거 봐요. 채비가 나온다는 이건 미끼가 나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크릴 만져가지고 느끼는 온도하고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뭐 그 계속 만질 때마다 느낌이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손이 뜨거우면은 이게 더 차게 느끼지만은 차요. 크릴 자체가 아주 지금 물이 엄청 내려갔어요. 뭐 1m, 2m, 3m 한 5m는 좋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심이 지금 전반적으로 확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수심을 낮춰볼 겁니다. 지금 대략 한 7, 8m 돌아오니까 한 8m, 9m인데 그 다음에 오게 되면 한 6m에서 7m로 딱 줄여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이쪽은 그 여들이 엄청 많아요. 그 몰도 좀 있고요.
해초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밀어대니까 이쪽이 얕은 쪽으로 가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좀 깊은 코스니까 이 얕은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바늘이 조금 떠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캐스팅한 거는 좀 멀어요. 상당히 멀리 있어요. 요 주변이 물이 빠지니까 수심이 엄청나게 지금 다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투를 때리는데 이 감성돔수성이 이런 게 있어요. 그 끝썰물, 초들물. 그러니까 물이 가장 내려가기 직전, 그리고 가장 내려가 가지고 처음 물이 들어올 때 그때 큰 대물들이 입질들이 빈번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낚시를 많이 한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때는 꼭 노려야 되는 그 타이밍이라 그래요. 지금 이제 끝썰물로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 왔을 때는 그게 이제 중썰물이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죽도 밥도 아닌 그런 타이밍. 보통 그 물고기의 그 입질 타이밍이 뭐냐면 해 뜰 무렵, 오늘 그 해 뜰 무렵이니까 오늘 해 뜰 무렵에서부터 한두 시간, 그때쯤 제가 그 낚은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점심시간 전후가 주로 잘 안 낚이고, 그리고 해질녘에 이제 좀 입질의 빈도가 높고, 그리고 물대로 따진다 그러면은 완전 만조에서 전후에서 그때 입질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더 입질이 좋은 거는 이렇게 그 끝썰물, 그러니까 완전히 간조되기 직전, 또 간조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들물로 바뀌는 초들물, 이때가 또 입질이 좋아요, 활발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끝썰물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요 앞에서 노리라 그랬더니 뭐 수심이 너무 낮아요. 5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원투를 좀 때려 가지고 한 7m 8m 선을 갖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제 두 가지가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텄네 하는 마음 하나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한 마리 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이 머릿속에서 막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질문했을 때, 제가 폴 킨네트라는 낚시 아주 저명한 심리학 박사인 그분의 책을 보다가, 그 본인은 낚시를 같이 갔는데 누구랑 자꾸 절망적인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낚시 절대 하지 않고 또 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망을 하는 단어는 전염성이 엄청 강하대요. 나는 열심히 막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오늘 고기 안 나왔나, 물때도 다 지나갔고 여기 없어 접어 접는 게 나아, 야 빨리 저기 가자, 이렇게 되다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에 같이 그 흡수가 돼 가지고 같이 절망을 해버린대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희망 막 안 돼요, 고기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끝났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을 거야. 응? 아직까지 늦지 않았어. 마지막 5분까지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응?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후회 없이 끝까지 해보자 라고 어떤 그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살아가지고 낚든 못 낚든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를 하고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낚시 친구로 찾으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부터 절망적인 분위기가 오는데, 여수는 지금 고기가 지금 안 나오는데, 뭐 수온이 찬지 그 몰라도 갑자기 입질이 끊어졌는데, 어저께도 만나봤어요. 여기 막 그 5일 동안 낚시한 사람한테 안 나온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는 그냥 수온이 갑자기 좀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러고, 여기 우리 그 드림 낚시 그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좀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힘이 쭉 빠지지만은, 물론 고기가 안 낚이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에선 저는
그래도 하는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침에 한 마리가 정말 나와 주더라고요. 저는 포기를 다 했는데, 우리 그 니아명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두 마리는 낚아야지 된다, 한 마리는 모자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여하튼 간에 지금 1시간 반 정도 남았지만은 해보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무릎이 막 아플 것 같아요. 뭐 허리도 막 쑤시고 온몸이 다 쑤실 것 같아요.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했습니다. 못 낚고 가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가자. 그래야지만이 제가 후회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레이트 피싱을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한 6년간 MC를 맡았을 때, 루어 낚시로 해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그 다이와 필드 테스터이면서 미국에서 그 우승을 해 가지고 100만 달러를 그 받은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와 가지고 저랑 촬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MC로 이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저는 루어 낚시 잘 모르거든요. 안동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 오더는 어떻게 났냐면, 보트를 타면서 낚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동댐에 그 옷가빨이라 그러는데 도보 낚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뭐냐면, 이게 그분 뛰는데 낚싯대를 그 사람 한 10대 15대 이렇게 세팅해서 다니는데 그거 들고, 근데 정말 안 낚여. 아침부터 가는데도 안 낚이더라고요. 정말 좀 다 지쳤어요. 카메라맨도 지치고 PD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그분은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우, 저 미친놈 때문에 정말 여러 명 고생한다고. 끝나기 40분 전에 안동댐에서 그걸 걸은 거예요, 베스를요. 그랬더니 굉장히 큰 놈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베스를 보여줄 때는 그 뭐 자기가 투격에 보여주는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다니까 좀 반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 베스가 있죠, 눈이 한쪽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건 어떻게 낚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막 걸어가는데 밑에 베스 큰 놈이 하나가 멍청하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를 낚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낚고 보니까 그 옛날에 상처를 입었는지 몰랐지 애꾸는 베스를 낚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청자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반대로 애꾸눈은 숨기고 정상적인 눈이 된 거를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그 행동이 지금 그 폴 킴네트 박사가 얘기한 거, 근데 그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참 끝까지 그 희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애꾸 눈에 멍청한 베스도 나타나 주는구나.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뭐 저 멍청하게 애꾸 눈에 감성돔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나고 갔을 때 그래도 주어진 시간은 우리 충실히 했다, 그거를 좀 갖고 가고 싶어서요. 근데 낚시인들은 전부 다 그럴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벗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히려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까, 이때는 안 나오니까 안 된다 라고.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철수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못 낚고, 철수하는 때까지 버틴 사람은 초심 쪽으로 가 계신 분들은 낚고 하는 거를 제가 왕왕 많이 봤어요.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물이 빠지니까. 뭐가 살짝 끌고 가, 찌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당겨 봤거든요. 그래도 몇 시간 만에 지금 쫄복이라도 낚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찌를 가져갔네요. 아, 하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하필이면 보고야. 캐스팅에 대해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요. 그 캐스팅 종류는 한 6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뭐냐면은 오버헤드. 초보자들은 요거를 꼭 익히셔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오버헤드는 찌를 요렇게 초리 끝에서 체계는 요렇게 한 30cm 요렇게 정도 두라 그래요. 요렇게 해서 캐스팅 하라 그러는데 저는 여기 이거보다도 이걸 캐스팅하면 소리가 나요. 샥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낮춰가지고 1.5m 한 요 정도에서 던지면은 아주 가볍게 날아가요. 자, 그러면 기본은 뭐냐면은 요렇게 해서 날릴 때 낚싯대를 후린다, 미끼를 갖다가 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찌를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진다고 마인드를 잡아야 돼. 일단 찌를 던진다, 아시겠죠? 찌를.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찌를요, 오버헤드는 뭐냐면 원줄을 인지로 걸어가지고 브레이크 릴 같은 경우에는 레바에다가 걸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낚싯대에다가 겁니다. 드랙릴일 경우에요. 근데 저는 이제 레바릴이기 때문에 레바에 걸고 그 다음에 베일을 풀르고 오버헤드로 넘기는데 1.5m 완전히 요렇게요. 그래서 요 찌를 내가 원하는 곳에 던진다는 거,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다 공통이에요. 어떤 포즈가 되든 찌를 던져가지고 찌를 쫙 보다가 찌가 수면에 한 1m에서 3m 사이까지 딱 날아갔을 때, 그때 이 중지로 스프를 누릅니다. 그러면 날아가던 것이 브레이크가 탁 걸려요. 여기서요.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찌도 3m까지 날아가다가 탁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쫓아가 있는 바늘에 걸려 있는 미끼가 찌가 쓰니까 요것이 요렇게 넘어가지고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톡 떨어지거든요. 그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파문을 봐야 돼요. 찌가 먼저 떨어지니까 큰 파문이 하나 퉁 하고 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1초나 1.5초 뒤에 찌 앞에 또는 45도 고개 이렇게 새끼 파문, 조그만 파문이 이렇게 통 하고 튀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찌 떨어지는 파문이 있었는데 새끼 파문이 안 보인다, 그러면 던질 때 미끼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늘은 파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늘에 그 미끼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좋은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버헤드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3쿼터.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옛날은 이제 사이드 캐스팅을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3쿼터는 뭐냐면 제 몸이 이렇게 해서 팔이 이렇게 되면은 요 45도 90도 요거 오버헤드, 이렇게 던지는 오버헤드. 그 다음에 40도 요렇게 던지는 게 사이드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하고 오버헤드 약 중간 부분 45도 정도를 갖다 우리 3쿼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쿼터를 좋아해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찌를 초리대에서 1.5m, 1m에서 1.5m 정도 놓고, 그리고 나서 인지로 레바에다 걸고 오픈베이를 시킨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 3쿼터로 날리는 거예요. 요렇게 45도 정도요. 그리고 떨어질 때 이렇게 스프를 갖다 딱 찝으면서, 그러니까 떨어질 때 언제 이걸 찍냐면은 찌가 날아가 가지고 수면 위에 1m 떨어지고 나서 하면 안 돼요. 떨어지기 직전에 이걸 딱 잡으면은 찌가 떨어지고 나서 큰 파문이 하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에 쫓아가던 바늘이 앞으로 넘어가서
새끼 파문을 딱 일으켜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은 두 개 일어나는 겁니다. 큰 파문, 새끼 파문. 항상 새끼 파문은 큰 파문에 90도 방향이나 아니면 전면, 후면에서 나면은 나중에 엉켜버려요.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3쿼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캐스팅인데, 그 사이드 캐스팅은 뭐가 좋으냐면은 맞바람 때 그 맞바람을 뚫고 날릴 때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오버헤드도 좋고, 그 다음에 3쿼터도 좋고, 사이드 캐스팅 좋은데, 오버헤드나 3쿼터는 주변이 방해물이 없으면은 미끼를 안 잡고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이드 캐스팅은 좀 잡아줘야 돼요. 제가 고기가 안 낚이니까 이제 별걸 또 다 하네요. 사이드 캐스팅은 바늘 있죠, 바늘. 요 바늘이 있으면은 바늘보다 약 한 15cm, 바늘보다 한 뼘, 그 위를 잡는 거예요. 또는 바늘보다 한 5cm 위, 여기를 딱 잡고, 지금 바늘이 이 뽀가 와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감안하고, 여기가 바늘이 있다면 바늘 바로 한 요 정도 잡고, 바늘은 요 밑에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아요. 요 정도 당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똑같이 인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때는 낚싯대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당겨요. 저 투리 끝을 보십시오. 구부러졌잖아요. 그죠? 왜? 여기서 내가 바늘을 당겼으니까 이렇게요. 늘어놓고 이렇게 당겨. 약간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제 사실 저기 사이드로 날리는 겁니다. 자, 사이드 모션 이렇게 나갑니다. 요게 낚싯대는 이렇게 잡고, 요거는 몸에 걸리지 않게 바늘은 이렇게 해서 사이드로 날리는데, 이것도 완전히 요거 이렇게 수평 요런 식으로 날리는 거예요. 날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뭘 날린다? 낚싯대를 날린다? 미끼를 날린다? 아니에요. 찌를 날린다. 찌를 던진다. 요 찌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 총알 갖추고, 그리고 또 잡아주고. 그러니까 사이드 캐스팅은 바람이 맞불어도 그 바람을 뚫고서 평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 초리를 살짝 구부려 놨기 때문에 그 탄성으로 쏘듯이 난다고요. 활 쏘듯이.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공교롭게도 그 미끼를 잡지 않으면은 사이드 하다가 저기 걸려요, 바닥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끼를 잡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쿼터도 마찬가지. 아까 먼저 했던 3쿼터는 미끼를 잡지 않고, 이번에 하는 거는 미끼를 이제 잡는 거죠. 바늘을 잡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잡고서 던질 때는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주위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줄을 잡고 던지세요. 목줄을, 바늘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약간 당긴 상태에서 3쿼터예요. 그랬을 때 축을 잡고 요것도 뭘 던진다? 찌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좀 저는 다른 식으로 했는데, 인지로 레바를 걸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바늘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3쿼터 놓으면서요. 바늘을 여기서 놓으면서 찌를 던지고, 똑같이 중지 가지고 스프를 막고, 그 막는 타이밍은 찌가 수면에 떨어지기 1m나 2m 위에서 탁 맞고, 그 다음에 바늘이 찌가 더 못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두 발 뒤에 쫓아가던 바늘이 찌가 서는 바람에 휙 하고 넘어가 가지고 작은 파문이 일어나도록, 이게 그 갯바위 찌낚시의 기본 캐스팅이었습니다. 고기를 못 낚고 엉뚱한 소리 좀 드렸는데요, 이걸로 민병진의 바다낚시 감성도 한 마리 낚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